항상 기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팬데믹으로 인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신 분들도 계시죠.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의도치 않았지만 앞당겨서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요동치고 이자율은 끝없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강해질수록 확실하고 안전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럴 때일수록 안전한 은퇴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재정보험 전문기업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님 모시고요. 은퇴 준비를 위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즘에 네. 이자율 정말 낮고요. 네, 또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네네.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뭐 맞아요. 팬데믹 이런 거 상관없이 네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 낮아진 이자율 되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네. 이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사시고 네. 또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집을 산다거나 어떤 그렇죠. 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네.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단어인데요. 은퇴 쪽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리스크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오래 사시기 때문에 돈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자율이 또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은퇴를 또 늦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퇴는 사실 어느 시점이 되면 네.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은퇴를 하시고 나서 20년, 30년을 사시는 거죠. 요즘 통계를 보니까요. 네. 90세 이상 사시는 확률이요. 네. 부부 중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25%는 90세 이상 사시는 거예요. 예, 실제로 많이들 주변에 건강하시고 연세 오래 사시는 분들 많이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계뿐만이 또 아니고. 은퇴 시기는 뭐 60대 중반, 후반 이 네네네. 정도 시기니까 네. 이 은퇴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그 수명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제일 컨설하시는 게 은퇴 후에 네. 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자산이 은퇴해서 네. 건강하게 사시는 동안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네네.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예요. 네. 네, 그래서 즉시 연금이라 그래가지고요, immediate annuity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연금을 즉시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immediate annuity 이제 목돈을 넣고 네. 지금부터 생활비를 이제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기로는 목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네네. 조금씩 빼서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서 쓰겠다.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네. 이 즉시 연금과의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쓰실 경우에는 네. 10만 불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5%씩 쓰신다라고 보면은요. 네네.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년 못 쓸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네. 대략 생각해 보면은요, 보통 제가 왜 5%를 잡았냐면요,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네. 한 5%씩 빼서 쓰면 5% 정도의 이자를 만약에 익스펙트 한다 그러면 내가 원금을 내비로 두고 원금 이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나온 숫자가 사실 5%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만약에 넣어놨어요. 10만 불을 예를 들어 넣어놨는데 5%씩 받는다라고 볼게요. 근데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낮아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제 손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건데 20만 불을 리뉴얼을 하려고 하셨더니 0.4%를 VIP이기 때문에 드리겠다고. VIP인데 0.4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니카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자가 정말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거의 원금을 쓴다라고 보면은요. 음. 한 달에 500불씩 받는다라고 치면은 1년이면 6,000불을 받게 되고요. 네. 6,000불이면은 10년이면 6만 불이죠. 그러면은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실 원금이 고갈이 되죠. 아, 10만 불의 원금을 20년도 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0년을 쓰게 되면 12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금을 그냥 이렇게 곶감 빼먹는다 그런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렇게 꺼내서 쓰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는 원금이 고갈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연금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네. 보험사에다가 목돈을 맡겨요. 네. 목돈을 맡기고 나면 보험사에서 얼마씩 드리겠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네. 그 계산하는 방식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내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신청하는 나이, 네. 그리고 내가 싱글로 혼자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부가 조인트로 받을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불씩 드릴게요라고 만약에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은요. 네. 평생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드린다라는 거예요. 매달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매달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경우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또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씩 쓰실 경우에는 네. 한 18년 정도 되면 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험사에다가 만약에 이 10만 불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면 내가 18년을 사시든 20년을 사시든 30년을 사시든 40년을 사시던 은퇴 후에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500불, 한 달에 500불씩 주는 이 돈에 대해서는요. 개런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넣으셨던 그 원금을 넘어가도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매달 네,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을 다 쓴다 하더라도 네. 받게 되시는 거예요. 네, 어. 끝까지 드린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조인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페이아웃이라 그래가지고요. 얼마를 드릴 것인가를 계산할 때 네. 0.5% 떨어져요. 예를 네네. 들어서 혼자 싱글로 받으시면 5%를 드린다 그러면 부부가 조인트로 받으시면 4.5%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0.5% 낮은 금액이 네네.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부부가 조인트로 받는다 그래서 두 분한테 500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 분한테 500불을 드리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한 분이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그분이 살아 계실 때까지 이 500불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부부이신 경우에는 네. 조인트 어카운트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조인트로 하는 게 어떻게 또 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작게 드리는데 대신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끝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게 조인트로 준비를 조금 작은 어마운트라 하더라도 우리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이 돈이 떨어지지는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은퇴 플랜의 한 가지 방법으로 즉시 연금을 설명해 네. 주시고 계신데 그렇죠.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네, 즉시 연금이라고 했는데 이 즉시가 어느 정도 즉시죠? 즉시가요. 12개월 안에 만약에 수령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목돈을 맡기시고 네. 나는 다음 달부터 나한테 생활비를 줘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요건 즉시 연금이 되는 거고요. 네네. 뭐 5개월 뒤부터 나는 생활비를 받고 싶어.
11개월 뒤부터 나는 생활비를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즉시연금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미 은퇴를 하셔서 나는 내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나는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즉시연금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는 했지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파트타임을 하시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 없으신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모아놓은 목돈을 한 5년 정도는 불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불리지? 라고 생각하신 경우에 요 즉시연금에서 조금 파생된 상품이 뭐냐면 Deferred Income Annuity라고 해가지고요. 네. 요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목돈을 당장 받으면 즉시연금이 되는 거고요. 몇 년을 defer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돈을 키우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는요. 이럴 때 개런티 이자를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는 9%를 드리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7.2%를 드리는 회사도 있는데요. 7.2% 복리로 잘하잖아요. 네네. 이건 개런티 이자를 드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7.2%면은 10년이 되면 2배가 되는 게 개런티가 돼요. 네. 그럼 내가 10만 불을 넣었다. 근데 나 10년 후부터 여기서 인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비를 살아 계시는 동안 지급을 받으시는 플랜을 원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넣고 10년 동안 키워서 10년 뒤에 자라난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밸류에 그 내가 그때 나이에 따라서 얼마의 페이아웃을 주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네. 그때부터 그 금액은 평생도록 지급이 되는 거죠. 개런티로. 아, 그러니까 바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금식으로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5년에서 10년 단기간으로 돈을 네. 조금 불리신 후에 네. 연금처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당장 인컴을 꼭 받으셔야 되면 즉시 연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당장 아니고 나는 그래도 한 3, 4년 뒤에 또는 뭐 5, 6년 뒤에부터 여기서 생활비로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돈을 조금 불리실 수 있는 개런티 이자를 받으면서 불리실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은퇴 플랜으로 즉시 연금이라는 이 개념이 네. 굉장히 투자 리스크가 낮겠네요. 사실 투자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생활비를 보장해 드리는 플랜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저축을 해서 돈을 불릴 때 네. 그 투자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열심히 일하시고 저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게 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는 주식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인덱스 어뉴이티라는 상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리스크를 조금 그래도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조금 다른 파생된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네네. 리스크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률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초이스로 해서 돈을 불리시는 거고 투자해서 네. 돈을 모아 가시는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돈을 불려서 은퇴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불리시는 방법이 어떤 분은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불리신 네. 분도 계실 거고 네. 어떤 분은 401k로 직장 생활 하시면서 401k 쪽으로 불리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펜션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건강보험 때문에 IRA 가입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건강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IRA 어카운트를 오픈하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IRA에다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퇴하실 때 그게 이제 목돈이 되신 경우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돈을 그냥 내가 가지고 조금씩 빼서 쓰실 건가? 아니면 보험사에 이렇게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돈 떨어지지 않게 내가 이 돈은 개런티가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플랜을 세우실 건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즉시 연금은 은퇴를 정말 목전에 두셨거나 아니면 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도 하셨거나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은퇴가 가까이 계신 분들인데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플랜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은퇴를 좀 앞두시고 네. 내가 좀 개런티 이자로 좀 이렇게 돈을 불려서 은퇴를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또 하나의 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런티로 이자를 받고 자라서 그 자란 밸류를 통해서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라는 게 계산이 되는 그 툴을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맞으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럼요. 이 즉시연금이 어느 정도 목돈을 넣고 네. 매달 얼만큼씩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네. 대략적으로 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생활비를 네. 종신연금처럼 받는가 네, 한번 네,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실질적인 넘버를 보셔야 네, 감이 오실 것 맞아요. 같죠.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뽑았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요번 달에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왜 제가 요번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보험사에서 매달 이자율 환경을 변경을 해요.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이고 다음 달에 계산하면 또 변경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굳이 요번 달에 뽑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65세이신 분이세요. 10만 불을 모으셨어요. 10만 불을 401k에서 모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10만 불을 이제 보험사에다가 맡긴 거예요. Immediately annuity, 즉시 연금으로 네. 플랜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1년에 5,747불을 드려요. 요거를 평생 드리는 거예요. 네. 한 달에 계산하면 478불이죠. 아, 그러면 보험사에 10만 불을 맡기셨으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478불씩을 연금처럼 계속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어떤 분들은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이시기 때문에 또 소셜연금도 받으시게 되거든요. 아. 그럼 소셜연금에서 받으시는 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돈하고는 개런티죠. 이 돈이 중간에 없어질 리는 없죠. 이 돈은 평생 지급이 되는 게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평생토록 1년에 5,747불은 평생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즉시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65세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은 네. 이 10만 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시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네. 20년을 받으셔도 85세거든요. 네네. 85세인데요. 20년이면은 이미 원금 이상을 쓰셨어요. 아, 그렇게 그렇죠? 되나요? 네. 왜냐면은 지금 478불씩 20년을 더하면은요. 11만 4천 불이 되거든요. 네. 그럼 85세가 되시면 이미 원금은 이상 쓰셨고요. 그 이후로 10년을 더 사셔도 네. 20년을 더 사셔도 계속해서 그 금액은 지급이 되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실수록 훨씬 이익인 상품이네요. 그럼요. 네. 아, 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게 되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요. 이 목돈의 돈의 소스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크게 구분하는 게 qualify money냐, non qualify money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qualify냐, non qualify냐의 차이는 이제 텍스 코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보통 qualify money라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이미 받은 돈이세요. 401k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네네. IRA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이런 돈들은 그동안 돈을 모으시는 동안에 세금 혜택을 받으신 돈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401k에 있는 돈을 만약에 넣으신 거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손님처럼 네네.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한 달에 478불씩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전체가 다 taxable income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불 정도를 만약에 이제 받으시게 되면 매년 6,000불씩이 내 인컴으로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인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그 10만
후반부리라는 소스가 그냥 은행에 있던 돈이세요. 네. 예를 들어 뭐 집을 팔아서 돈이 좀 남아서 목돈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내가 조금씩 모아서 은행에 이제 들어있는 돈이 있다던가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파셔서 은행에 남는 돈이 있어서 넣으셨다든가 이런 식의 은행에 있던 돈 같은 경우는 non-qualified money라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세금을 사실 이미 내신 인컴 세금을 내신 보고하시고 남는 돈을 넣어놓으신 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보험사에 맡기고 즉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세금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는 세금을 안 내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20년이 되고 나니까 네. 원금 다 썼잖아요. 네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돈은 이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세금을 또 내시게 되는데요. 그거 뭐 일일이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세금이 나가야 되면 1099을 보내드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네네. 보험사에서 알아서 1099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주소만 잘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면 돼요. 혹시 이사 가시더라도 보험사에다가 내 주소를 잘 업데이트 해놓으셔야 네. 이런 어떤 노리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조인트로 부부가 같이 네. 즉시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셨는데 네.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조인트로 스파우즈랑 같이 받으시게 되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아웃이 조금 내려가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길게 드려야 되는 찬스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달달이 먼틀리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작게 해서 더 길게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싱글로 혼자서 65세일 경우에 받을 때 478불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조인트로 하시게 되면은 392불이 지금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4,715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년간 총 지급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요. 9,400불이에요. 그래서 거의 원금은 다 받으시게 돼요. 94,000불 정도. 94,000불. 네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9,400불이요? 94,00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0년간 네. 받으시면은 원금을 거의 받는 경우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근데 조인트를 해도 이익인 그럼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95세까지 살아계실 확률이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90세 이상 사실 확률이 높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지금 연간 4,715불씩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자 개인별로 사정에 따라서 부부 조인트로 가입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즉시연금으로 가입하겠다 하시던지 결정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 다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될 가능성이 훨씬 그렇죠.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은 길어지고 네. 또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꺼내 쓰시다가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즉시연금 같은 데다가 넣어 놓으시고 네. 이 정도의 생활비는 개런티를 받으시는 이게 뭐 수익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그런 플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지키시는 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은 내 생활비는 좀 보장을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그러면 이 즉시연금을 통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형으로 받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럼 중간에 뭔가 돈이 급해져서 원금을 좀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뺄 수 있나요? 예리하신데요. 네. 그게 안 되세요. 그게 이 아. 플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생활비를 평생토록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중간에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마당 공사를 해야 돼. 한 목돈이 조금 필요해 해서 에스크를 하면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목돈을 보험사에 줘버리고 네. 나 평생 생활비 책임져줘.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돈이 아닌 거죠. 그 돈은.
네, 그냥 맡겨 버리고 나는 생활비를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그 재정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이제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는 됐어, 모니카. 나는 생활비는 소셜연금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소스가 있으니까 나는 생활비는 됐고 나는 이 돈을 좀 안전하게 마이너스 없이 리스크 없이 그냥 좀 잘 키우다가 그냥 나는 이자만 좀 받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손님분들 중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 돈을 내 생활비로 이런 어떤 개런티를 받고 싶다, 좀 시큐어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즉시 연금이 맞을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생활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고 나는 이 돈을 좀 안정적으로 불리면서 이자 정도만 받아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그런 식으로 은퇴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통해서 이분한테 맞는 게 어떤 이런 좀 생활비를 시큐어하는 쪽이 필요하실지 아니면 좀 편안하게 아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셨듯이 중간에 내가 조금 더 많이 뽑아 쓰고 네. 이런 게 가능하신 플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분들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각자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오늘은 이 즉시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연금이 참 좋은 상품일 것 같은데 네. 이 즉시 연금도 하고 또 다른 플랜도 동시에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손님 케이스를 조금 쉐어를 해드리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신 집사님이신데요. 네. 남편분이 안타깝게도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401k하고 그다음에 펜션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겨주신 게 지금 대략 한 1.5 밀리언 정도 되세요. 150만 불 정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분 거를 플래닝을 도와드리면서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50대 초반이신데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지금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남겨주신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퀄리파이 머니고 반은 non 퀄리파이 머니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current income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생활비하고 future income 이분이 살다 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future income 해서 개런티로 평생토록 얼마를 secure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제가 지금 플래닝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회사와 다른 종류의 플랜들이 한 7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오. 그래서 그 안에 라이프 인슈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즉시 연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안정적인 투자 쪽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일부분은 그 안에서 집을 페이오프 하시는데 쓰셨고요. 네네. 네, 요런 식으로 플래닝이 들어가는데 참 이분 그 케이스를 하면서 제가 좀 쉐어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동안 저한테 몇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배우자가 401k를 회사에서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네. 그거를 남아있는 그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위도우시죠?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받게 되냐 텍스 문제라든가 또 401k 같은 경우는 59.5세 룰이 있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IRS에 내시는 규정이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마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401k를 내가 수령할 때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령할 때 2가지의 방식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데스 베네핏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목돈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50만 불 정도의 401k를 남겨주셨다. 그러면 50만 불을 받으셔서 그거를 한꺼번에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59.5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받으실 때는 그 10%의 페널티는 웨이브가 되세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돈을 수령하시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를 데스 베네핏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의 IRA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나눠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지만 59.5세 룰이 적용이 돼서 그 59.5세가 되시기 전에 돈을 꺼내시는 돈에 대해서는 10%의 페널티를 부과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네. 네.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 즉시연금 은퇴 플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모니카 킴 플래너님과 연락 원하시는 분은 213-448-4246 213-448-424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